페이지. 첫 번째로 이제 행성으로서의 지구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근데 첫 번째가 이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존재 가능한 행성 있죠, 행성. 행성의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같이 끼어 들어가는 말이 이제 생명 가능지대입니다. 그죠? 생명 가능지대와 관련해가지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걸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원시지구 탄생 과정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탄생 과정을 어떤 측면에 조금 맞춰서 얘기해야 되냐면, 지구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길래 그 생명체가 존재할 만한 환경이 되었느냐, 거기에다 좀 맞추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 교과서상에서 얘기하는 그 생성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제일 먼저 그러니까 지구계의 5개 하위 권역들은 뭡니까? 지수, 기, 생, 외 이래 되죠, 그죠? 이 중에서 제일 먼저 형성된 거는 뭐라고 봐야 되지? 지잖아. 근데 잘 들어. 근데 여기 플러스합니다. 자기장이 제일 먼저 형성됩니다. 뭐? 자기장이 제일 먼저 형성돼요. 물론 자기장이 모든 외권을 대표한다고는 할 수 있다 없다. 왜냐하면 자기장이 형성됐다고 하더라도 베넬런드나 이런 건 나중에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장이 형성되는 시기, 자기장만 놓고 보자면 자기장이 제일 먼저 형성됩니다. 언제? 좀 이따 정리하겠지만 지각 그 멘틀과 핵이 분리되면서 멘틀만의 운동이 생겨나면서 자기장이 형성되었다. 그게 제일 처음이고, 그 다음에 지각이 어떻게 돼? 굳어서 식지, 직권 형성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 뭐 형성되노? 수권, 그 다음이 생물권, 이렇게 가는데, 중요한 게 대기가 발생되는 포인트하고 변화되는 포인트가 크게 세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잘 들으세요. 원시 미행성체일 때 두드려 맞아가지고 뭘로 변해? 이 원시 지구 형성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마그마의 바다입니다. 그죠?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때 이미 기체가 어떻게 돼? 조금 나옵니다. 맞아요? 나오는데 원체 이게 마그마 상태로 되게 뜨거우니까 거기에 중력이 있다 하더라도 좀 존재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운 상태다. 그러다가 식었지? 식고 난 다음에 잘 들어. 식었다 하더라도 화산 폭발은 많았어요. 알겠어요? 그때 원시 대기의 주성분이 될 만한 놈들이 대부분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현재 대기로의 변화하는 과정 중에 큰 사건은 수권이 이루어지고 생물권 나오고, 오케이?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과서상으로 얘기하자면 외권을 제외한, 뭐를 제외한? 외권을 제외한 순서로, 교과서상의 순서로 얘기하면 직권, 그 다음이 기권이에요. 그 다음 누구? 수권, 마지막에 생물권 형성이다.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단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 다룰 때는 중간 과정을 많이 다루게 되고, 순서를 묻기보다는 특히 대기권 같은 경우에는 변화 과정이나 어떤 식으로 되었는가에 대한 게 좀 더 포인트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 써서 요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첫 번째로 얘기할 때는 해야 되는 건 첫 번째는 이거죠. 생명체가 존재 가능한 뭐의 조건이다? 행성의 조건이다. 이렇게 하면 책마다 뭐 가지수 많죠. 우리 책 같은 경우는 몇 개 돼 있어요? 6개 돼 있죠. 교과서 같은 경우에 나열하면 한 10몇 개 됩니다. 그죠? 맞나요? 정리하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십시오. 몇 가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제일 1요소는 뭐다? 일단 뭐가 있어야 된다? 액체 상태의 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됐어요? 이게 최우선 조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요. 두 번째 조건은 행성 자체의 환경적 요소입니다. 환경 조건.
요게 만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거는 까놓고 얘기하면, 이때까지 수능하고 6월, 9월 모의고사, 즉, 바꿔 얘기하면 6월, 9월 수능은 뭐가 공통점이고? 출제기관이 평가원이죠. 맞아요. 평가원에서 얘는 직접적으로 건드린 적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계속 다른 모의고사, 학력평가에서 계속 입지를 합니다. 입지를 하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이렇게, 뭐 해야 되지? 평가원 자체에서 그렇게 한 번도 이렇게 관심을 둔 적은 없어요. 됐냐?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되냐면, 행성지 자신이 아니라 행성 외적인 조건도 좀 있습니다. 요거 세 개가 만족이 돼야만 뭐다? 뭐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얘기해야 될까?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야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맞죠? 필수적인 조건은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액체 상태의 물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아니죠. 나머지 이 두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됩니다. 됐니? 그런데 이 중에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이제 활용되었던 부분은 이거죠. 물론 이 두 조건도 분명히 이 자체의 어떤 가치로 보자면 상당히 어떻다. 중요한 부분인데 보통 시험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건 이거잖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해야 돼요. 이 두 개 내용은, 요 두 개 내용은 결국에는 좀 뭐로 보느냐면 다른 행성에 대한 판정이지만 뭐라고 가정을 많이 하느냐면 지구 환경과 거의 어떻다고 동일한 것으로 가정을 해놓고 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 문제에서 다룰 때는 이거 자체를 아주 자세하게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없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1번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2번, 3번의 항목이 어떤 건지만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언급은 될 수 있으니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행성 자체의 환경 조건이라고 하면 지구계의 역할하고 똑같은 건데 이거야. 첫 번째는 생명체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한다. 이런 의미를 지니죠. 물질 공급. 이런 의미를 지니죠.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대기권은 생명체가 필요로 하는 물질 공급하는 거 있나? 산소, 이산화탄소. 맞아요. 질소도 부분적으로 필요한 거 맞습니다. 됐어요. 잘 활용을 못해서 그렇지. 수권은요? 몸에 필요한 각종 이온 미네랄 제공하는 거 맞고요. 맞아요. 그다음 그 안에도 산소가 있을 수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물이 제공됩니다. 맞습니까? 직권은요? 가지고 있는 각종 광물이 미네랄이죠. 네, 금속 성분도 있고.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무슨 역할? 뭔가 보호 역할을 합니다. 맞아요? 대표적으로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광선 중에 모든 것이 다 우리한테 유용한 건 아니지. 유해한 것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단 가시광선보다 짧은 놈들은 전부 위험합니다. 맞아요? 자외선, X선, 감마선. 그런데 어쨌든 그 광선들은 누가 차단해주고 있다? 지구 대기가 차단합니다. 누가 차단한다고? 대기가 차단하고요. 중요할 점. 태양에서 나오는 게 파동만 나오는 게 아니라 광선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도 나온다? 입자도 나오죠. 물질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초속 400km를 넘는 고속 하던 입자나 고속 에너지 입자도 꽤나 많습니다. 맞아요? 그 경우에는 대기가 막을 수 있어 없어? 못 막지. 그건 누가 막는 거야? 그거는 자기장, 그러니까 외권을 대표하는 자기장이 막아주고 주로 구체적으로 어디쯤에서 좀 막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베넬랜드에서 하던 입자들이 몰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좀 차단되고. 알았어. 주의할 점은 자기권이 태양에서 방출되는 태양풍 형태로 나타나는 고속 하던 입자를 막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현상은 뭔데? 오로라지. 근데 주의할 점이 이런 거예요. 오로라가 발생하는 지역이 베넬랜드니? 그건 아니죠. 베넬랜드가 걸쳐져 있는 거는 엄밀히 얘기하자면 지구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벨트처럼 이렇게 돌려져 있는 거고, 오로라가 발생하는 지역은 어디가 주로? 극지방이죠. 양극지방. 됐어요. 그 다음에 태양풍에 따른 자기장의 모양도 조금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보호 역할을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적정 온도로 뭐 하는 역할입니까? 보온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환경 구성적 조건이. 수건하고 기권이 대표적이죠. 기권에는 무슨 효과? 온실 효과에 의한 보온 효과. 맞아요. 수건은요, 그 자체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가 잘 안 변합니다. 맞습니까? 또 하나, 지구는 위도에 따라 가지고 에너지가 골고루 나뉘어져 있습니까? 불균형 상태입니까? 기본적으로 불균형 상태인데 그나마 대기하고 해양이 뭐한다? 순환을 하면서 에너지 순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좀 하게 됩니다. 그죠? 됐어요? 요런 정도 좀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하나 더 넣자면 이런 건 있지. 직권이나 수권이나 어쨌든 생명체가 살만한 터전은 된다. 터전에 공간적 어떤 제공도 된다.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 행성 외쪽 조건은 혹시 이 동영상을 다른 학년이 좀 본다라고 하면 3학년 외에는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입질 상태라 그랬죠. 국가에서도.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거는 오로지 지구 조건이야. 무슨 조건? 그러니까 지구하고 정말 완벽한 조건에 1, 2번까지 다 맞아 떨어지는 곳이 있다고 합시다. 됐어? 그래도 이 조건마저도 안 맞으면 어떻다? 생명체 살기가 어렵다. 바꿔 얘기하면 현재 지구가 되게 생명체 살기가 좋은 조건이 있는데 지금부터 써드리는 조건이 심하게 변해버리면 지구의 생태계도 보존을 장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게 3단원하고 연결되는 거죠. 바로 뭐? 요게 해당하는 게 지구 자전축에 뭐하고 경성하고요. 그 다음에 지구 공전의 공전 카면 뭐 따라 나오노? 뭐? 20률이 있죠. 그죠? 이게 말 그대로 어떻다? 적당 범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천왕성은 자전축이 어디 돼 있어?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약간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그죠? 화성하고 이게 태양이면 이래 도는 거잖아요. 천왕성은요? 이래 있거든요, 지금. 거기 누워서요. 이렇게 돌면. 난리 나는 거지. 자전은 이래 하는데, 낮밤이 바뀌어, 안 바뀌어? 계절에 따라서 낮밤이 바뀌는 거지. 계속 여름 하다가 뭐 이래 봄 이래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기온 편차가 어떻게 된다? 일정 범위 안에서 수렴하는 게 아니라, 평균값이 수렴하는 게 아니라, 평균은 존재하는데 극단적으로 양극값을 가지는 거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생명체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잘 보세요. 생명체가 존재할 만한 행성의 조건이라는 게 간단하다? 아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2번, 3번은 모두 누구하고 지구환경과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1번 조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걸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얘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됩니다. 사실은 순수하게 그냥 행성, 엄밀히 얘기하면 행성 표면이야. 어디에?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행성 표면에서 얼음이 발견되었습니다. 뭐가 발견되었다고? 액체 상태의 물은 보이나 안 보이나? 보이진 않는데 존재할 수는 있는. 왜요? 얼음 밑바닥에서는 압력 때문에 얼음은 그 물은 H2O는 상변화가 희한하다 그랬지. 다른 물질들은 압력을 주면 줄수록 고체로 바뀌는데 이거 뭐야? 요즘 내가 이래 산다. 저새끼 담배도 또 끊어가고 있고. 꾹 누르잖아. 물은, H2O는 꾹 누르면 어떻게 된다? 예, 액체가 돼요. 그래서 행성 표면에 얼음이 나타나는 지역은 볼 수 있지. 그 지역에 물이 있을 거라고 추정은 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액체 상태의 물은 어디에서? 행성 표면에서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존재하기 위한 액체 상태로 어떤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면 조건이 결국에는 온도하고 압력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적당한 압력, 여기서 얘기하는 압력은 뭡니까? 대기압을 얘기하는 거죠. 압력 범위가
설정이 돼야 되고요. 그죠? 이 지구 기준으로 얘기합시다. 지구는 몇 기압? 지구 1기압입니다. 까놓고 얘기하면 이 대기압이라는 거는 뭐 때문에 결정되는 거지? 두 가지죠. 첫 번째, 일단 행성이 쭉 당겨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다. 행성의 표면 온도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행성 표면 온도에 따라서 기체가 가지는 온도가 달라지고 기체가 가지는 온도가 달라지면 기체의 분자 운동 에너지가 달라지죠. 맞아요. 그래서 같은 중력권이라도 에너지가 크면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행성 중력은 뭐 때문에 결정됩니까? 이거 행성 질량입니다. 그럼 봐봐.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적당한 대기압과 적당한 뭐?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온도 범위가 설정이 돼야 되는데, 그죠? 이게 지구 같은 경우에는 몇 도에서 몇 도다? 0도씨에서 100도씨 사이입니다. 맞아요. 주의하십시오. 녹는 점과 끓는 점의 범위는 0도씨에서 100도씨라는 건 이게 만족돼야 되는 거죠. 그럼 무턱대고 이래 되나? 아니죠. 아니? 맞아. 따라서 이 중에서 우리는 이 행성이 표면에서, 행성 표면에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이 적정한 온도 범위에 대한 것을 정의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생명 가능지대에 대한 내용이죠. 사실은.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얘만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하려면 이런 조건도 다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 따져야 되지. 아, 또 하나. 행성 표면 온도라는 건 결국 이 조건이 만족돼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같은 얘기죠? 그럼 이거잖아. 시험 칠 때마다 생명 가능지대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거 일일이 다 얘기하려고 하면 어때? 졸라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거야.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가 누구하고? 행성은 일단 환경은 어떻다? 지구하고 거의 동일한 환경이라고 치자. 그러면 이제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는 뭐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거다? 뭐에 따라서? 생명 가능지대 안에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부분으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지. 생명 가능지대라는 것은 결국 누구 때문에 결정되는데? 이거는 행성 때문이야. 행성 표면에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긴 하나 그것을 좌우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요? 이건 결국 항성의 항성이라고 하면 중심별 해도 되고 중심 항성 돼도 되고 맞아요. 대표값으로 태양 써도 되고요. 맞습니까? 항성의 뭐에 따라서 결국 에너지 방출 능력 뭐 에너지 방출 세기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맞습니까? 같은 말. 에너지 방출 능력 및 세기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뭐라고 해도 되고요. 밝기라고 해도 되고요. 같은 말. 뭐라고? 광도라고 해도 되고요. 됐습니까? 됐냐? 그리고 잘 들어. 뭐에 비례합니까? 질량. 질량을 대신해서 써도 되네요. 됐어요? 주의하셨죠? 다 그런 건 아닌데 간혹 주계율성의 크기가 변화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예를 들면 태양도 초창기에 탄생했을 때보다 지금 어때? 크고 또 앞으로 조금 더 커져간다. 그게 생명 가능지대의 폭과 거리가 어때? 점점 좀 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무슨 문제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로 얘기할 때는 크기하고도 똑같이 비교를 하려면 이 조건을 그냥 동일하게 쓰고 싶다면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된다? 모두 누구를 대상으로만 방금 여러분들이 얘기한 뭘 대상으로만 주계열성을 대상으로 해서만 얘기할 때 이 조건이 만족하는 겁니다. 됐죠? 됐어요? 끝났어. 질량이 크면 클수록 뭐? 광도 크고 밝기 밝고 뿜어내는 에너지랑 어때? 많지. 따라서 생명 가능지대라고 하는 온도 폭 구간이 점점 어떻게 거리는 더 멀리 설정되고 폭도 어떻다? 넓다.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형태의 뭡니까? 그 그래프가 이거잖아요. 그래프가. 이거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로만 일단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보통 거리로 나와요. 거리. 그죠? 거리가 사실 중요한 거 아니고 세로축은요 뭐라고 써도 되고 광도라고 써도 되고 뭐라고 써도 되고 밝기라고 써도 되고 뭐라고 해야 되지? 질량이라고 해야 되고 하나 더 쓸만한 거 하나 있는데 보여줄까? 항성의 표면 온도 이래도 돼. 근데 그 경우에도 주기혈성이라는 조건이 조금 필요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눈금을 이걸 0.5 1 그럼 이게 얼마? 2 이래 되는 거 맞죠? 보통 이제 상대적 질량이라고 얘기하면 태양이 뭐에 해당한다? 1에 해당하고요. 그냥 그리는 것 같지만 0.5에 해당하는 놈은 태양보다 분명히 색깔은 빨갛게 나타납니다. 일부러 저렇게 아무렇게나 그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온도가 높을수록 표면 색깔이 저렇게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성 중에 제일 온도가 낮은 놈은 빨간색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보다 좀 큰 놈이 색깔은 하얗거나 극단적으로 큰 놈들은 에너지 센 놈은 파란색 나타납니다. 됐어요? 이거 더 높은 거. 근데 파란색 정도 되면 이미 주계열성이 아니다. 생길 수가 없다. 초고성입니다. 됐죠? 이렇게 됐을 때 대략 이렇게 된다는 거죠. 태양 정도 되는 놈이 그 생명 가능지대 폭을 요 정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여기가 100도씨 여기가 0도씨 이 말이죠. 그러면 hin도이별은 어떻다? 얘보다는 거리는 어떻고 멀리 설정돼야 되고 그 다음에 폭도 어떻게 해야 된다? 넓어야 되니까 뭐 대략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빨갱이는 가까이서 생기는데 폭이 어떻다? 좁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대부분의 책에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씨, 오늘 그림 좀 되네. 됐어요? 보통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그림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태양이라면, 노랭이 별이 뭐라면? 태양이라면, 요 지점은 대략 얼마쯤 될까? 거리를 뭐로 썼을 때? AU로 썼을 때 1이라고 보통 잡아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나오는 질문은 뻔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 일단 누구를 준다? 지구는 앵간히 주죠, 그냥. 기준점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요 가까이 있는 생명 가능지대 안에 들어간 놈 A라고 하나 잡읍시다. 됐어요? 그 다음에 멀리 있는 놈 하나 B. 됐어? 그리고 요렇게 잡는 거죠. 요렇게 잡아가지고 요 하나 C, 요 하나 D 요렇게 있다고 됐어요. A, B, C, D는 모두 내부적 환경 조건은 누구하고 동일하다고 보자. 지구하고 동일하다고 보자. 물어볼 수 있는 거. 일단 가장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게 A, B, C, D 중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는요. A, B죠. 이 정도면 이제 끝먹기죠. 여러분. 됐어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서 점점 업그레이드 하는 쪽으로 갑시다. C하고 D는 만약에 H2O가 있다면 지구하고 동일한 환경이라며. H2O는 존재할 수 있잖아. C에는 뭐가 있을까? 가까우니까 덥죠? 뭐? 수증기, 그죠? 기체. D에는 얼음. D 자체에는 아예 물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 다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물은 모두 액체 표면 상태에서. 표면에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됐습니까?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지구를 비롯해서 A하고 B는 어쨌든 생명 가능 지대 안에 있으니까 맞아요. 표면에서 액체 상태의 물을 볼 수 있겠네. 맞습니까? 네. 맞죠? 됐냐? 근데 시험에서 결국 묻는 건 뭘 묻느냐 하면 이거죠. 만약에 질문을 이랬어요. A하고 B는요. 지구하고 환경적 조건도 똑같고 생명 가능 지대 안에 놓였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추가했던 외적 조건 있지?
그거는 사실 공전 주기는 좀 다를 수 있으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적당한 범위 안에 다 있다고 합시다. 됐냐? 그렇다면 A하고 B에는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확률만큼으로 생명체 존재 확률이 존재한다. 맞아 틀려? 지금 내가 말이 앞뒤가 막 꼬여가지고 온다. 맞아 틀려? 모든 조건이 다 비슷해도 A하고 B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중요한 건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유를 알아야 되죠. 그러면 먼저 A부터 해봅시다. 뭐 A 좀 이따 얘기하고요. B부터 얘기해볼까요? B는 생명체 존재 확률이 지구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중심별의 질량이 커서 뭐가 짧아? 즉 이런 말이 쭉 나와야 되는 거죠. 함성의 뭐가 짧아서 수명이 짧아서 라는 말과 동일하게 쓸 수 있는 문장. 함성의 수명이 짧아서라는 말과 동일하게 쓸 수 있는 문장. 그거 말고 그거는 이유지. 그건 얘가 짧은 이유가 되는 거고 원인이 되는 거고 이거랑 동일하게 쓸 수 있는 거. 에너지 방출 지속성이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됐냐? 에너지 지속 시간이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하는데? 생명체가 뭐하고? 탄생하고, 그죠? 뭐 하는데? 진화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됐냐? 이유는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됐어요? 이 정도만 기억해도 여러분들 배울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됐냐? 그 다음에 이놈인 경우에는 왜요? 이것도 역시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어떻게 된다? 이 현저히 떨어지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말로 해볼까? 생명 가능지대 안에 들어있는데 생명 가능지대가 항성에 가깝지. 그 말은 중심별에 가까이서 돌수록, 그죠? 뭐에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중심별에 의한 중력의 영향이 어떻게 돼요? 너무 어떻게 됐다? 커져서 이게 어쨌다고? 커져서 그 다음 중요하지. 자전주기가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다? 느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전주기가 커지는 겁니다. 자전속도가 느려집니다. 즉 자전주기가 행성의 자전주기가 어떻게 된다고? 커지는 거지, 길어지는 거지. 길어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는데? 원래는 기본적으로 자전속도가 공전속도보다 빠르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게 느려져. 그럼 언젠가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같아질 수도 있고요. 같아지는 건 그나마 좀 나을 수도 있고, 아예 안 돌 수도 있지. 하여튼 뭐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결국 낮밤 주기가 어떻게 된다? 까놓게 그러니까 없어진다가 문제가 아니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 지금 내가 표현한 거는 없어진다가 아니라 생명체가 살기에는 어때? 계속 낮은 영역은 낮이고 밤인 영역은 밤이면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다. 생명 가능지대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액체 상태의 물이 확실하게 존재한다고 얘기하기가 애매할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계속 낮은 영역은 낮이고 밤인 영역은 밤이면요. 생명 가능지대 안에 있기 때문에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은 어디밖에 없다. 낮밤 경계지역입니다. H2O가 충분하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어요? 이런 형태로 좀 생명 가능지대와 관련해가지고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네. 됐냐? 그 다음에 이제 지구계 구성 요소에 대한 게 아마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나오는데 기권, 수권, 직권 대표적으로 이렇게 3개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앞에 잠깐 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조금 파악하셔야 되는 거.
요거는 나중에 제가 좀 자료를 좀 정리해서 좀 드릴게요. 알겠어요? 근데 무단적 거기 자꾸 기대서 기다리지 말고 좀 시간 날 때 한 번씩 좀 찾아보세요. 알겠습니까? 각 권이라고 하는 거는 요래 세 개입니다. 알겠어요? 각 권에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니? 지구학원에서 원래 다룬다 안 다룬다? 안 다뤄요. 근데 알아야 돼. 왜? 중학교 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이겁니다. 각 권에 뭐는 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대기권이면 뭐고? 밑에서부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그지? 그러면 구분하고 구분한 뭐를 알아야 된다? 기준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대기의 분류 있죠. 대기의 증상구조 분류는 기본입니다. 근데 수능에서 자꾸 건드리고 싶어 하는 게 누구냐면 해수 증상구조예요. 뭐라고? 해수 증상구조 여러분들 보는 쪽에서 봤을 때 이쪽으로 와서 온도가 높아진다면 표면에서 일정 깊이까지는 뭐 유지되다가 혼합층 그리고 태양에서 멀어지는 거지. 이제 온도가 높아져 내려가지. 이걸 소온약층. 그러다 물은 더 이상의 온도가 변화가 없는 도달하죠. 층이 도달하죠. 그걸 심해층. 됐어. 최소한 3단계로 나뉘고 구분 기준은 뭐고? 수심에 따른 뭐의 변화? 수온 변화 경향을 보고 세 군데로 나눈 거예요. 각 권에 사실 특징도 있긴 있어요. 알겠어요? 각 층에. 꼭 물어보는 게 요딴 거 물어보잖아요. 안정적이냐? 이런 거 물어봅니다. 성층권은요? 불안정하다고? 안정이죠. 안정하니까 비행기 운항로로 국제선 운항로가 많이 쓰이는 겁니다. 대기 운동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최소한의 성분 조성은 좀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대기는요? 뭐가 제일 많아? 그러니까 몇 퍼센트라는 거는 몰라도 돼. 알았어. 숫자 안 물어봐. 숫자는 다 주지. 숫자 다 주는 게 다 틀리잖아. 거의 숫자 다 주고 다 줬다고 뭐 더해라 이렇게 했는데 뭐 알아 몰라. 뭐 중요한 거 이거죠. 그게 더해라가 아니고 문장으로 나와 있지. 이런 거 나올 때 제일 짜증나죠. 유출량, 그림에 유출량 돼 있는데 총 손실량은 무익합니다. 갑자기 돌아버리죠.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가? 그죠? 숫자는 다 줍니다. 순서는 알아주세요. 대기는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질소, 그 다음 산소, 그 다음 아르곤이죠. 그 다음 보통 점점점점 해가지고 CO2, H2, 오존 이래 얘기하는데 끝에 얘기한 CO2, H2, 오존은 분명히 지구 환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놈 맞나 아이가?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 비율은 찌끄레기야. 알아서 극미량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기체 세 놈이 좀 중요하긴 하지. 극미량인데도 지구 환경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니까.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극미량일수록 양적 변화를 심하게 느끼나 적게 느끼나? 심하게 느끼는 거 아니야? 조금만 늘어나도 금세 2배 되는 거 아니야? 절대적 양 자체가. 아시겠습니까? 그거 좀 주의하시고. 요거 두 개는 좀 한번 조사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잠깐 쉬었다가